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6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63일차입니다. 네. 368페이지 밑에 첫 번째 줄이죠. 네, 볼게요. 동질감은 프리사이클의 급속한 성장은 물론, 물건을 받아가는 비율에 비해 주는 비율이 그토록 높은 현상 뒤에 숨은 핵심적인 요소가 동질감이다. 버클리 대학의 로브 월러 교수 연구팀은 크레이그스 리스, 리스트와 프리사이클 가입자를 비교해보고 각 그룹이 경험하는 동질감과 결속력의 정도 차이에 관심을 보였다. 가입자는 동질감이 클수록 크레이그스 리스트 또는 프리사이클, 자기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핵심 가치 기준으로 생각했다. 결속력을 강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가입자일수록 자신을 크레이그스 리스트 혹은 프리사이클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꼈다. 결속력을 강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가입자. 그렇죠? 근데 크레이그스 리스트와 프리사이클 중 어느 쪽 가입자가 더 큰 동질감과 결속력을 경험할까? 정답은 해당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가 결정한다. 물건을 받거나 구매한 건수가 적은 사람들 사이에는 크레이그스 리스트와 프리사이클에서 동질감과 결속력을 느끼는 정도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거나 구매한 건수가 적은 사람들 사이에는 별로 결속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두 사이트 모두의 같은 정도로 애착을 느꼈다. 그러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받은 건수가 많은 가입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프리사이클 가입자들이 크레이그스 리스트 가입자보다 훨씬 더 동질감의 결속력을 느꼈다. 심지어 이타적인 성향이 강한 가입자끼리만 비교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기버든 아니든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 사람들은 그레이그스 리스트보다 프리사이클에 더 강한 애착을 느꼈다. 사람들은 왜 가치를 공평하게 주고받은 공동체가 아닌 자기가 얻는 것보다 준 것이 많은 공동체에 더 큰 결속력과 동질감을 느끼는 걸까? 그러니까 어디다 가치를 느끼냐면 가치를 공평하게 주고받는 공동체가 아닌 자기가 얻은 것보다요, 어떻게 준 것이 더 많은 공동체에게 큰 결속력과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은 쪽에 더 결속력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게 많은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더 크다. 결속력과 동질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웰러의 연구팀은 배품이 일반화된 시스템과 1대1 직거래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느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차이는 교환의 의미 자체에 있다. 직거래 시스템에서 교환이란 하나의 경제적 거래 활동이다. 크레이그스 리스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판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애쓰고 구매자의 이익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품이 일반화된 시스템에서는 제공자가 수혜자로부터 어떤 유형의 가치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프리사이클에서 물건을 얻은 사람은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을 받은 셈이다. 웰러의 연구팀에 따르면 이 점은 제공자에게 자신의 이익보다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그들이 수혜자에게 물건 자체의 도구적 가치 이상의 관심과 배려를 전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경제적 거래와 비교할 때 선물은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차이는 누구 덕분에 얻느냐에 있다. 그레이그스 리스트에서 싼 값의 물건을 샀다면 자신의 협상 요령이나 판매자의 친절 혹은 순진함 덕분으로 돌릴 수 있다. 판매자의 친절함으로도 돌린대요. 그레이그스 리스트 공동체에서는 특정인과 가치를 주고받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웰러의 연구팀은 결과적으로 직거래 참여자는 집단 구성원과 어떤 감정 교류를 나누기 어려우므로 그 집단과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의 동질감을 느끼는 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 베품이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공동체 그 자체가 선물을 나눠주는 근원이다. 공동체 자체가. 근데 베풀미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 베풀고 나누는 환경이 많이 되어 있는 쪽에 훨씬 더, 어, 근원적으로 더 당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베풀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교환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A가 B에게 주고 B는 또 다른 C에게 준다.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물건을 받은 프리사이클 이용자는 물건을 준 사람들 각자가 아니라 전체 집단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여긴다. 공동체가 제공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사한 마음과 호의로 사람, 호의로 사람들은 공동체와의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을 프리사이클의 일원으로 여긴다. 일단 이런 동질감이 생기면 프리사이클과 동질감을 느끼는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공짜로 주고 싶어진다. 나아가 점점 더 프리사이클 공동체 전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내가 받으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쪽이 많으면 서로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끈끈하게 더 다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더라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용자는 가능할 때마다 도움 요청에 응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필요 없으면 무료로 제공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테이커도 필요 없는 물건을 남에게 공짜로 주고 나서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할 때 언제든 물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규범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매처의 입장에서는 받은 가치를 기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는 것이 차선책이다.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을 돕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이것이 아기 용품을 되돌려준 부모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받은 호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제는 필요 없어진 물건을 예전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부모에게 기부한다. 자신이 어떤 공동체의 일부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과 집단이 동질감을 같은 정도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프리사이클에는 동질감을 키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애덤 리프키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동질감을 키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누었을 때는 그 나눔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도와주면. 또 어떤 요소가 또 동질감 말고 그 요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볼게요. 차별화.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되는 일. 맞죠? 차별화.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애덤 리프킨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의 인맥 중 가장 흥미로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애덤 리프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신을 말한 게 아니었다. 애덤 리프킨은 헐리우드의 작가이자 감독, 프로듀서, 배우로 영화,
배우로 영화 디트로이트 락 시티와 히맨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애덤 리프킨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돈을 피하고자 여기서는 그를 할리우드 애덤으로 그의 사랑스러운 도플갱어 또 하나의 자신인 거예요. 도플갱어는 자신이 간단하게 이제 말해서 그 분신, 도플갱어라고. 그래서 이제 판다 애덤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판다 애덤은 할리우드 애덤이 막 일을 시작한 1992년 LA로 이사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당시 할리우드 애덤에서 연락하려던 사람들이 실수로 판다 애덤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았다. 판다 애덤은 할리우드 애덤을 만나 그 혼란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올려놓았지만 3년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1996년 무렵에 할리우드 애덤은 뉴욕에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판다 애덤의 웹사이트를 보여주었다. 그때 나는 인터넷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으로 오인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전화를 걸었지요. 동부 시간으로 아침이었고 서부 시간으로는 이제 막 동이 튼 다음이었다.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판다 애덤의 잠을 깨웠다. 판다 애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여보세요. 할리우드 애덤 스피킹 리프킨 씨, 저는 애덤 리프킨입니다. 판다 애덤. 평생 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겉보기에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접점이 없었다. 판다 애덤은 뉴욕에서 자랐고 할리우드 애덤은 시카고에서 성장했다. 판다 애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할리우드 애덤은 영화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자마자 즉각 어떤 유대감을 느꼈다. 판다 애덤의 얘기를 들어보자. 할리우드 애덤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일하는 할리우드가 내가 일하는 실리콘밸리는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할리우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보통 그 사람 얘기부터 시작하죠. 할리우드 애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할리우드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많지만 할리우드 애덤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철학을 공유합니다. 할리우드 애덤도 거들었다. 판다 애덤은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와 나는 유머 감각이 비슷하지요. 우리는 누가 더 신세를 많이 졌는지 따지지 않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 점은 둘 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판다 애덤은 할리우드 애덤에게 트위트를 소개해 주었다. 또 할리우드 애덤이 쇼타임 방송국의 룩이라는 시리즈에 방송할 때 판다 애덤은 그 예고편을 유튜브와 트위터에 올려 북아메리카에 광고하도록 도와주었다. 두 애덤 리프키는 왜 그렇게 서로 강한 동질감을 느꼈을까? 통계적으로 올바른 판단은 이름이 같다는 점이 주는 효과다. 어떻게 통계적으로 뭐야? 올바른 판단은 이름이 같다는 거. 그다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냥 이름이 같다라는 거. 근데 뉴욕 주립대학 버펄로 캠퍼스와 심리학자 브렛 펠함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연상하게 하는 사람, 장소, 물건 등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연상하게 하는 사람, 장소, 물건. 그렇죠? 이름은 정체성과 깊이 관련해 있으며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이름을 연상하는 쪽으로 이끌릴 수 있다. 펠함과
그의 동료들은 이 점을 설명하려고 매우 놀랐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독립적인 연구 5건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지명이 비슷한 곳에서 말년을 보낼 가능성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년에는 이 비슷한 곳에 보낼 가능성이 크대요. 한 연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요, 동질감이 있는 걸 찾는 걸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고향이 어디냐, 고향도 같으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몇 년생이냐, 뭐, 아이들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3명이다. 아, 저하고 똑같네요. 막 이러고. 뭐 막, 뭔가 성이 같아도 동질감이 있죠. 그 뭔가 저 같은 경우도 백씨가 많지는 않아요. 흔하게 이렇게 있는 김씨 씨, 뭐 박씨보다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 뭔가 동질감이 있죠. 똑같은 것들을. 그래서 같은 것들을 찾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또, 그래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걸 먼저 찾는 게 되게 좋아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그럼 굉장히 처음에 좀 친근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한 연구에서 펠함의 연구진은 미국 최대 도시 40곳을 조사해 첫 3글자가 도시 이름에도 들어있는 가장 흔한 이름 100개를 찾아보았다. 그런 다음 연령층별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짝을 지었다. 그 결과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가장 흔한 이름이던 잭 필립, 버지니아, 리드 같은 쌍이 나타났다. 그런데 잭은 필립보다 잭슨 빌의 살 확률이 4배나 높았다. 두 이름이 같은 정도로 흔한데도 그랬다. 태어난 도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 이름과 비슷한 도시로 이사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1990년 당시 데니스는 미국인의 남자 이름 중 40번째로 흔했다. 제리가 39번째, 월터가 41번째로 기록을 했다. 당시 미국의 치과 의사 중 이름이 제리인 사람은 270명이다. 웰터는 257명이다. 데니스는 몇 명이었을까? 통계적으로 볼 때 257명과 270명 사이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려 482명이었다. 당신의 이름이 데니스라면 유사한 정도로 흔한 제리와 월터라는 사람보다 치과 의사가 될 가능성이 2배나 크다. 이름이 로이언인 사람은 의사보다 변호사가 될 확률이 44%로 더 높았고, 이름과 직업이 이름이 비슷해도 그쪽으로 직업을 갈 확률이 이게 동질성을 가지고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닥터인 사람은 로이오와 반대로 의사가 될 확률이 38%더 높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자신과 관련된 것에 끌리는 건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나 상품일 때도 마찬가지다. 펠함의 연구진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비슷한 초콜릿, 클래커, 홍차, 상표를 선호한다는 사실. 그래서 요새 칸초가 대박 났잖아요. 칸초 아세요? 칸초. 칸초 알죠? 이렇게 동그랗게 과자에 속 안에 초콜릿 들어간 거. 칸초가 요새 대박이 난 거예요. 왜 대박이 났냐면, 야, 이런 거 가지고 아이디어를 떠올랐나? 그 칸초가 보면 여기 보면 돼지, 소, 막 이렇게 토끼 그래서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동물 그림이 아니라 이름을 집어넣는데요. 윤영이, 미주, 은혜, 저기 혜선이 뭐 있잖아요. 뭐 선미, 뭐 은영이 뭐 막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내 이름 찾으려고 사는 거예요. 과자마다 다 틀리게 들어가 있겠죠, 이름이. 그러니까 내 이름 찾기 위해서 그 과자를 산다는 거예요.
사서 딱 보면 찾는데 내 이름이 없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있어서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동질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질성을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거.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동질성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나? 제가 틱톡에서 봤나?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딱 까면 옛날에는 동물 그림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내 이름이 나왔어. 그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다 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엄청 사 먹는데요. 누군가 마케팅 하는데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스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봐야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보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된 밥 주워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된 밥. 저도 그런 거야. 제가 뭘 잘해? 그러면 뭐지? 내가 그 안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올리고 뭐 하고 그걸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연구해가지고 경험했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또 내가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직접 경험하려고 하고 내가 알아보고 직접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는 거, 내가. 그럼 그게 완전 내 거가 되죠. 그래서 계속 연구는 온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에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나만의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더 연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배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하게 모으신 거 또 귀하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볼게요. 그리고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 이니셜이 비슷한 상대에게 더 끌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뭔가 비슷한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질성 있는 거를. 되게 그 동질성 있는 거를 찾으면 더 친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플티 입고 다니고 신혼여행 갈 때, 뭐 여행 갈 때 젊은 사람들이 커플티 입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 동질성을 표현하려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이 상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영향을 끼칠 리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조차 그랬다. 이러한 유사성이 우리가 누굴 도와줄지 결정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다. 제프 갈락, 데보라 스몰, 앤드류 스티븐은 전 세계 빈곤 계층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25달러 정도를 빌려주는 소액 대출 웹사이트 기바닷 오알지에서 2만 3천 명 이상이 받은 28만 9천 건 이상의 대출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과 이름의 첫 글자가 같거나 직업이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매혹되는 가정에서 자기 이름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한다. 우리는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자신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동질감 있는 것들을 찾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의 애덤 리프킨이 서로 만났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이 처음에 찾아낸 피상적인 유사성은 둘 사이에 진정한 유사성의 바탕을 둔 관계를 구축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이후 그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두 애덤 리프킨의 결속력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대학생과 함께 어떤 실험에 참가했다고 상상해보자. 연구팀은 당신의 지문을 채취해 그것으로 당신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둘 다 인격 검사 설문지에 답을 작성한다. 이제 당신이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함께 설문에 응한 대학생이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말한다. 제가 장문 수업을 듣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 에세이를 읽고 비평을 해줘야 해요. 혹시 이 8장짜리 에세이를 읽고 제 논중에 설득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한 장짜리 비평을 써주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꼭 필요하거든요. 당신은 대학생을 도와주겠는가? 당신은 지금 심리학자 제리 버거가 실제로 행한 실험의 통제군에 속한 셈이다. 요 당신은부터 내일 읽을게요.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29분이네요. 동질감을 찾는데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과 나하고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에너지 있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 보여지지 않는 에너지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놀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직업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기서는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근데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름이라든지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거는 나와 비슷한 에너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도 암울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아침에도 튀어나왔어요. 어제도 있기 싫은 거예요. 추워가지고. 춥고 있기 싫은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 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을 요번에 한 3년은 더 좀 집중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생각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 3시 반에, 4시에. 근데 4시에 깼거든요, 오늘은요. 머리 감고 있잖아요. 머리 이제 매일 지금 갈바닉을 매일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5분이라도 매일 하기로. 매일 머리를 감아야 돼요. 머리 숱이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은 이 갈바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 감고 다 하고 했는데 5시 안 돼서 앉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있는 거 싸들고 막 뛰쳐나왔어요. 뭔가 왜냐면 여기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이 있는 거 있죠. 그 월요일 날 저번 주 월요일 날 느꼈던 그 차가움 때문에 싫어서 나가버렸거든요. 어제도요. 추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었는데 지금 뭐 뷰티 라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또 암울한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그러나 그 암울한 사람을 나도 깨어나듯이 그들도 깨어나도록 안내하는 게 제 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깨어나게끔 안내하는 역할이 저는 좀 강하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강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근데 굳이 스폰서도 아니야. 스폰서도 아니고 형제 라인이야. 형제 라인이 돼버렸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한 잔 먹고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잘못 만나다 보면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고 있어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내 에너지가 손실되거든, 사실. 손실되는 게 내 에너지가 낮은 게 동질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누구와 차를 마시고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랑 통화를 하느냐가 어젠가 그저께죠. 그저께 그 정지은 님이 강의하실 때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 친하게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 5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친하게 하는, 밥 먹고, 통화하고, 차 마시고 하는, 자주 만나는 사람의 그 5명이 나의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식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안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일로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실되고 부정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으로 듣다가 나간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이너스거든요. 내 자신한테 마이너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동질감은 비슷한 에너지끼리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되게 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날지 잘 생각하고 에너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네, 요번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서울에 수업이고 다음 주는 또 부산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크릿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세상기님 돈 다 됐나요? 네,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야 돼요. 저기, 되는 대로 또 보내고 보내야 돼요. 저 손지연님한테. 네, 보내주세요. 맞죠? 동그라미 쳐야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됐습니다. 네, 6월, 12월 6일, 7일 또 시크릿 있고요. 네, 11월 9일도 세미나가 있어요. 대전에. 다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여기 가지 않아. 그거는, 어, 뭘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뭔가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부분도 제가 여기서 공지를 안 했는데 사업적으로 돈을 잘 벌고 싶어. 돈을 잘 벌고 뭔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지 않고 됐으면 좋겠어. 나는 팀에 같이 소속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 팀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 나와 같은 한 팀으로 되기를 바래.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뛰쳐나온 게 그건 거예요, 아침에. 아, 그래,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침 새벽부터 이 사무실에 나가야 되겠구나. 뛰쳐나온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나부터 바꿔서 하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11월 9일도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이팅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좀 늦었어요. 그리고 명상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